자, 최근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오다가 살짝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장은 또 반등을 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지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뭐 주도적으로 치고 나갔었는데 갑자기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 조정을 받았습니까? 이번 주에 뭐 PPI 생산자 물가 또 CPI 발표하면서 이게 30년 내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야 이러다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가속화되는 거 아닌가. 그럼 연준이 이야기할 때는 이번에 뭐 테이퍼링을 단행하게 되면 금리 인상은 이거와 결부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혹시 조기에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고 금리 인상도 빠르게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반영이 됐죠. 자, 금리를 올리게 되면 빚내서 투자하는 대형 기술주들은 아무래도 기업의 수익이 떨어지겠죠. 자, 이런 흐름 때문에 미국 시장이 상승이 나왔다고요. 자,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또 제기가 되면서 더불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다가 경기까지 침체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공급망 쇼크 때문에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인플레 지표 연준에서 집중적으로 보는 PPI, CPI가 급등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자, 미국이 그동안에는 급등이 나왔는데 미국이 상승을 하다가 눌림목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뭐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이런 쪽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밥의 전략을 해라. 한 손에는 경기 민감주, 또 한 손에는 경기 방어주를 선택을 해서 시기에 맞게 매매를 하라고 합니다. 또는 자, 지금은 공급망 대란이 있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업스트림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를테면 반도체 기업이 최근에 뭐 쇼티지 때문에 뭐 자동차나 반도체 기타 가전까지 상당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당장은 D램 가격 하락 때문에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는데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도체를 투자하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 반도체를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자,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일단 성장주들이 좀 취약합니다. 그런데 반도체주들은 그런 면에서는 취약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바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저는 성장 섹터를 선정을 하되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시장에 주도주가 있어요. 잘 올라가다가 된서리를 맞고 한번 눌림목을 줬어.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만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바닥에서 벅벅 끼는 종목이 최근에 거래가 없다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은 그림의 떡으로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적고 혼자 매매하는 것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종목을 잘못 매매하게 되면 또 지속적으로 물린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우리는 2차 전지 쪽을 눌림목을 줄 때 공략하면 좋다. 제가 최근에 한 달 이내까지 계속 2차 전지, 2차 전지를 외치고 또 게임주, 메타버스, 원전 이렇게 외쳤는데 그중에서도 2차 전지는 주도 섹터입니다. 그런데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떨 때는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2차 전지가 주도주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도 일부분은 폐망간이나 이런 것들을 재사용을 해야 되고 테슬라도 자기들이 앞으로는 결국에는 3원계 쪽으로 가야 된다. 3원계 메토드로 가야 된다. 다만 지금은 자기들이 수익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럼 그건 일시적인 우려였고 그런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눈앞에 보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장 오늘 어떤 주가가 빠지면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게 끝났냐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은 특히 주도주라는 것은 시장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올라간다고요. 지금은 부익부 빈익빈 장세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을 오히려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나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냐 이거죠.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어요. 전기차와 수소차가 있죠. 두 개 다 친환경 차인데 수소차는 충전 시간이 5분 그리고 긴 주행거리 600km에서 800km까지 달리게 됩니다.
근데 전기차는 뭐 30분 이상 충전해야 되고 꼴랑 300~400km 달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뭐 전고체 배터리도 개발이 되고 또 요즘에 배터리가 성능이 좋아져서 이 수소차의 강점을 그대로 뺏어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기차 시장은 생각보다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실적은 계속 개선이 될 것이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돋보인다. 결국은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섹터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특히 인플레이션 공포감이 짓누르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세계 배터리 수요 전망을 봤더니 한 69% 정도는 증가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외형 성장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1차 랠리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번에 눌림목을 주고 앞으로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또다시 강력한 랠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배터리 셀 업체들 보면 삼성 SDI는 3분기에 최대 실적을 보이고 SK이노베이션은 조만간 흑자 전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배터리 3사는 과거의 위용을 되찾기는 좀 시간이 좀 걸린다. 오히려 양극재나 기타 코스닥 중대형주를 보시라 이런 말씀드렸는데 일각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일단 최근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 때문에 한번 조정을 좀 받으면서 야 이게 취약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국내 기업들도 과연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상문계 배터리를 가야 되는가 아니면 좀 판가를 좀 인하해서 리튬 인산철을 해서 좀 실적을 좀 맞춰야 되는가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최근에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우리 2차 전지 업체들에게 또 중국이 추격을 하고 또 일본의 전고체 업체들이 서로 합종 연행해서 좀 우리를 좀 압박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K 배터리가 최고다. 이게 흔들리고 있는데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주로 만드는 게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양극재 소재가 세계에서 3원 개의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이제 테슬라가 채용하겠다, 뭐 또는 벤츠가 채용하겠다. 근데 다들 보면 친중적인 성격이 강한 곳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시장이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뭐라고 말만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긍정적인. 예전에 보면 비트코인도 제가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내가 샀다. 그때가 바로 중국이 압박을 해서 좀 똑바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중국이 가장 이제 그때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보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어쨌든 약간 벤츠도 약간 친중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도 아마 가미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 기업들이 어떤 성장률을 보게 되면 CATL이나 비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또 일본에서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갑니다. 결국에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합종 연행에서 우리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정부에서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야, 중국이 맘만 먹으면 K 배터리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원자재 의존도를 보게 되면 뭐 거의 한 뭐 99% 망가는 알루미늄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최근에 요소수 사태로 좀 우리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요소수 사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결국에는 요소 수출을 쪼였다 풀었다 이렇게 하는 중국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미국이 이 우방국들을 규합을 해서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고 이걸 가지고 대중국 압박 전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 보면 내년에 북경 올림픽, 동계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도 못 오게 하죠. 또 유럽 연합 쪽에서는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에서는 분명히 이 흥행이 실패할 건데 이때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국제화를 선언하면서 적극적으로 달러의 기축통화에 어떤 아성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게 틀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국이 야 너희 똑바로 해 하면서 미국에 줄 서지 말고 우리에게 줄 서라. 특히나 지금 대선이
임박해 있잖아요. 어떤 정부가 들어오느냐, 또 그 정부가 들어왔을 때 어떤 친중적인 성향이 강한지 또 친미적인 성향이 강한지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그 외교적인 그런 전략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만 줄 서지 말고 한국에 좀 줄을 서라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중국이 맘만 먹으면 우리 K 배터리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저는 너무 지나친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해결이 되듯이 이번 요소수 사태도 중국에서도 도와줬지만 기타 우방국에서 도와줬다는 이야기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최근에 이 코발트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대체로 쓸 수 있는 게 없나? 그래서 니켈, 뭐 알루미늄, 그다음에 망간을 해보려고 했더니 망간은 지나치게 또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코발트 가격이 82.3% 전년 대비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 자, 이런 사태가 된다면 요소수 사태를 겪었고 혹시라도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쪽의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나타날 수 있는 쪽이 어디냐? 지난 어제였죠. 금요일 날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올라갔어요. 근데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게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뭐 큰 폭으로 치솟았던 부분도 있고 또 이 종목들이 2차 전지와 또 연동이 돼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니 연동이 됐던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제2 요소수 사태 이후에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어떤 원자재가 튀어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마그네슘 쪽을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그네슘 관련주는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1시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참석하시면 이 관련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최근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테슬라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 채택한다. 이 소식 때문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파워넷, 아모그린텍.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은 저는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어요. 제가 리포트를 매일매일 쓰고 있는데 증권사 리포트처럼. 근데 이 리포트를 쓰면서 종목으로 파워넷, 아모그린텍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들은 사실은 거래가 좀 적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급등이 단기적으로 나왔다가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이때는 이 주로 양극재 관련주들이나 기타 좀 사이즈가 큰 종목들이 조정을 심하게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때 이 종목들이 튀어 올라갔고 또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테슬라가 뭐 실적 발표하고 또 실적이 엄청 좋아지면서 테슬라가 천슬라가 되면서 우리 관련주들이 또 상승이 나왔어요. 또 그러다가 벤츠가 야 그럼 우리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채용해 볼게.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다시 또 하락을 하고 또 뭐 일론 머스크가 조금만 지분을 매각했다면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매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기 동생도 매각을 했고 자기도 매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난 금요일 보면 아랑곳 하지 않고 또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왜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지분 매각 때문에 조정을 받을 법한데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는 거죠. 자, 여기에는 바로 1등 공신이 있습니다.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자, 저는 2차 전지의 게임 체인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종목들이 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안 좋았을 때 그때 이 종목이 튀어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신호등이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에서 어느 한 사람이 앞으로 탁 튀어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가려고 하다 그러다 빨간불이면 다시 되돌아오죠. 자, 그런 것처럼 누군가 지금 다들 2차 전지 관련들이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뭐 좋은 것은 주주의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테슬라가 채용했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뭐 기타 완성체 업체를 또 채용하면서 좀 안 좋아졌는데 어느 하나가 튀어 올라가니까 아 그래 그럼 지금 이것은 별게 아니구나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에코프로가 한 2주 만에 단기적으로 한 60%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느냐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시기적으로 공매도 쇼 커버링이 들어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공매도 쇼 커버링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셀트리온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놓고 하면서 공매도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또 에코프로 또한 공매도 순위에 보면 10위 중에서 3위였었습니다. 3위. 그리고 나머지 한 7개 종목들이 공매도 친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 에코프로는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저는 사실 저도 우리 투자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주도주는 2차 전지다. 대신 다 올라가는데 유독 안 올라가는 이 종목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왜 선택을 했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약간 좀 의문도 있고 좀 부정적인 이야기도 들었었죠. 왜 공매도가 많은 저 종목을 선택을 했고 다른 종목들이 다 안 올라가는데 왜 유독 저 종목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안 올라가냐? 이제 며칠 안 올라가면 처음에 올라갔다가 좀 눌러주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뭐 일단은 자회사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좋아지고 또 이로 인해서 지분 가치가 뭐 한 3, 4조 원 정도는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총이 1조 8천억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가가 이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강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꼴랑 한 37%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또 주가가 좀 강하게 급등하면서 주가가 이제 60%까지 가는데 저는 투자자분들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분명히 에코프로는 실적이 좋아진다. 그런데 실제로 실적도 좋아졌어요. 매출액도 31% 늘었고 영업이익도 56%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실적이 좋아진다 또는 어떤 재료가 있다 이런 걸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삼성전자 실적 안 좋습니까? 실적 좋잖아요. 또 재료는 엄청나게 좋은 게 많은데 셀트리온은 왜 못 갈까요? 자, 모든 게 큰 자금을 운영하는 저들입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어떤 마음을 먹고 하는가, 이 종목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 수급 주체가 어떤 걸 하는가 봤을 때 시나리오를 잘 짜야 돼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분명히 이 종목은 급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목이 정말로 상승할지 보면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데 여기 전에 보면 이 종목이 상한가도 치고 전고점 매물을 소화한 다음에 근 3달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구름이 딱 끼어 있으면 정말로 이 온통 구름이 끼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먹구름 뒤에는 찬란한 태양이 또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뒤에 가려진 태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주도주가 다시 간다고요. 근데 주도주가 어떤 악재 때문에 일시적으로 눌림목을 줬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개선이 되거나 또 이걸 뭐 쇼커버링이 들어와야 되는 공매도 종목이었다면 이런 것들은 연말이 갈수록 더 움직임이 좋아지겠죠. 특히 실적 발표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실적을 얘가 발표하게 되는데 실적 발표는 분명히 좋게 나온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든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고 또 더더욱 어떤 종목이 공매도를 한 96,000원대 쳤는데 그걸 쇼커버링이 들어오게 되면은 주가는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잘 짜야 돼요. 그러니까 업황이 좋고 일시적인 눌림목을 준 상황이었는데 과거에 끼가 있는 종목이고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더라. 그렇다면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실적이 좋게 나오면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쇼커버링 공매도 했던 투자자들이 쇼커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한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 항상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그다음 이 IR을 하게 되면 그때 주가가 잘 올라갑니다. 이 종목도 그런 기대 때문에 주가가 강력한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래서 에코 프렌들리 데이 행사 때 중장기적인 비전으로 인해서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비엠이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 보면 2차 전지 쪽으로 집중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에코프로 BM이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PNT나 첨보 이런 종목들이 그다음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다음 뭐 동아기업이나 엔캠이나 원준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고 최근에는 급기야는
뭐 알루미늄 가격이 치솟는다 또 아니면 육부라 인산 유팀이 유일하게 만들어내는 후성이 중국이 전략난 때문에 이걸 생산하는 것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죠.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중에서 다음 주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자, 전해들은요. 전체를 핸들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한두 종목으로 이걸 급등시킵니다. 어떨 때는 이 종목, 어떨 때는 이 종목. 그래서 저는 이걸 뭐 돌려막기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음 주에 그런 종목이 나와야 됩니다. 자, 2차 전지 지금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지만 과거에 보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던 자리가 오히려 저점이 됐다는 이야기죠. 자, 구름을 뚫어야 새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신고가 랠리 종목들 분명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죠. 주가도 신고가가 형성이 되고 빠지지 않고 횡보하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런 신고가 종목을 잘 잡는다면 강력한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에코프로도 보시면 이 전고점 매물을 뚫어놓고 전고점 구름대를 뚫어놓고 이런 강력한 랠리가 나왔죠.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자,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LNF도 전고점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강력한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매물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날리는 대로 날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LNF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LNF는 제가 저점에서 잘 잡아드렸는데 투자자들이 끝까지 못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가 다짐을 했죠. 자, 제가 이런 말을 잘 쓰지는 않는데 자, 못 먹어도 고다. 그래서 다들 못 먹어도 고를 한번 쳐봐라. 그리고 절대 팔지 마라. 강력 홀딩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께 강력 매수를 했고 뭐 최소한 20, 30% 이상 많게는 뭐 60% 이렇게도 싫은 분들이 계시던데 자, 이 지금 장에는 모든 종목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특별한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또 분명히 안 좋은 종목도 있을 거예요. 저도 좀 한 1, 2주 정도는 약간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좋아지고 있는데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좋은 종목은 강력한 흐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하나의 메시지 저 드리도록 하죠.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유럽 동맹국에 경고를 했어요. 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그러면서 왜 그러냐 이를 봤더니 지금 인접 지역에 한 9만 명 정도가 배치가 됐어요.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지역에 배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크림반도 아죠. 우크라이나를 합병했을 때 이 크림반도를 합병을 했는데 여기에 영국 전투기주들이 정찰 활동을 나온다는 거죠. 왜? 지금 이쪽에 한 9만 명이 포진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러시아가 좀 짜증이 많이 나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쪽 지역에서 상당히 좀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EU 쪽에서는 별 징후는 없는데 미국 쪽에서는 혹시 지난번에 크림반도 침공할 때처럼 그런 침공을 하게 되고 이럴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메시지가 되는데 또 하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자, 벨라루스에서 폴란드 국경으로 좀 난민들이 밀어닥치고 있어요. 그래서 벨라루스에 있던 난민들이 지금 수천 명이 여기 이 국경지대에 몰려 있는데 이게 이 사탄이 벌어지면서 폴란드나 EU 회원 국가에서는 너희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 제발 그러지 마라 하고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제재를 할게 그러니까 벨라루스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일각에서 러시아와 뭔가 연계가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만약에 너희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제재하게 되면 기존의 제재도 힘든데 여기서 또 한 대 때리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맞은 자리 계속 때리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연가스를 이제 차단하겠다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데 국경을 폐쇄하고 자, 여기를 잘 보시면 러시아가 있습니다. 여기가 벨라루스가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있어요. 친미죠. 우크라이나는 그리고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붙어먹고 그다음 여기와 폴란드가 있죠.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 벨라루스를 통해서 폴란드로 가게 되는데 여기 잠가버리면 뭐 폴란드고 독일이고 다들 가스관이 차단이 되죠. 이게 공급량이 유럽 가스 공급량이 5분의 1이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왜 이런 사단이 벌어졌을까 보면 그 뒤에는 배후에는 푸틴이 있습니다. 왜? 푸틴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관계하는 게 그거잖아요. 노드스트림 2.
러시아에서 독일로 연결하는 노드스트림 2를 연결을 해서 가스를 잘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공급을 해야 되는데 완성이 됐는데 자꾸 독일에서는 düsseldorf 법원에서는 자 이건 EU에서 이 당신들이 공급자가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안 돼.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왜 그랬냐 그러면 지금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자꾸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의 어떤 힘을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최근에 뭐 한반도도 마찬가지고 또 남중국해나 이런 데서 마찬가지고 러시아와 중국이 같이 모여서 군사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럼 러시아는 왜 군사훈련을 할까요? 자기 입장에서 짜증나거든요. 나한테 스푸트니크 V 이걸 승인을 해주고 그래야 좀 재정이 좀 좋아지고 또 이 러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가는 노드스트림 2 천연가스를 잘해야만 자기가 종신집권하는 토대가 마련되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신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러시아는 시장이 아무리 경제 상황이 안 좋다더라도 1, 2%의 경제 성장률로 나왔다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좋아졌죠. 그래서 안 좋아지다 보니 어떤 국민들의 불만이 거세지는 거죠. 그래서 니발리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고 또 제2의 제3의 이런 인물이 나타나기 전에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이 스푸트니크 V나 이 러시아 천연가스로 가야 되는데 이게 원활치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우크라이나로 가는 것을 폐쇄를 한번 했고 행사 실력을 했고 이번에 자꾸 너희가 이런 것을 압박을 해도 안 들으니 이번에는 또 실력 행사를 한번 보여주겠다 하면서 지금 두 가지 걸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벨라루스 이 천연가스관을 차단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우려감 때문에 좀 EU와 또 러시아와의 관계 지금 상당히 좀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후에는 또 이걸 자극했던 것은 저는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어제 뉴스가 나왔죠. 유럽의학청에서 승인 공고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승인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푸트니크 V는 안 해주고 이 셀트리온 레키로나주는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러시아인들이 백신 여행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스푸트니크 V 러시아 백신 접종한 사람 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행을 위해서도 우리 백신 별로 안 좋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번에 천연가스가 급등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이런 사단으로 인해서 이게 가속화된다면 아니면 실제로는 천연가스를 차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우려감이 증폭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다음 주 되면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알루미늄 가격이 한번 상승을 했다 눌림목을 줘서 20선과 60선 수렴시키면서 단기 바닥을 형성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금요일 날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천연가스 관련주도 똑같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천연가스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이 될 수 있을까? 그 주도주는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최후의 승자는 뭐가 될 수가 있느냐? 원전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전 관련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한수원도 연말 연초에 수조원 때 뭐 이집트 원전을 수주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 중국도 원전 150기를 선정한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원전 관련주들의 뭐 2차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관련주로 이제 몇 종목 제시해드렸죠. 근데 2주 전에 뭐 이제 요날 목요일 날 상승이 한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화요일 날 나올 것이다 상승이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화요일 날 상승이 나왔고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이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공략해 드렸는데 자 이런 2차 랠리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을 잘 보시라. 근데 이 원전 관련주의 어떤 흐름은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전 관련주는 우리가 크게 보면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는데 다음 주는 반드시 올라간다고 보장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는 2차 랠리가 나온다고 했고 또 지난주에도 여기 랠리가 나온다고 했지만 이제 다음 주에는 랠리가 나온다고 보장 못하지만 여기서 움직이면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한전이 실적이 안 좋아졌고 실적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원전 비중을 30%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원전에 대한 타당성이나 아니면 정재계에서
원전에 대해서 드랍을 걸고 심지어는 한수원 원장도 원전은 국민들이 원한다면 원전은 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이런 투자 전략을 드렸어요. FMC 안도 랠리도 있다. 기업 실적도 좋은데 고점에 대한 경계감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미국 시장은 그래서 좀 하락을 했죠. 그러나 우리는 일단은 반등을 한번 모색할 것이다. 하락을 시켰지만 반등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뭐 한전기술이나 또 제가 뜬금없이 자율주행을 했는데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크게는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이런 원준이나 이런 것들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랬고 또 대덕전자에 대해서 제가 기법 강의를 하면서 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맞냐? 미중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초에 또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기 임상 우려감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당분간 미국 시장은 박스권 등락을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장은 달러가 강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안 하고 오히려 매수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코스피를 매수하냐, 코스닥을 매수하냐? 코스닥을 매수합니다. 혹자들은 코스닥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급락을 시켰다 반등시켰죠. 이번 주에 60선에 안착을 잘하면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한 1, 2주 사이에 안착을 하면 코스닥은 연말 랠리가 한번 나올 수 있다. 그 섹터가 어디냐? 2차 전지만 보라. 지금 많이 슬림화가 됐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주 있죠. 그다음에 원전주는 좀 제가 잘 봐야 돼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K 컨텐츠 한두 종목 정도. 자, 이런 식으로 보신다면 다음 주에 좋은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자세한 내용은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